자, 문제 4번은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오류가 발견됐다.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하세요. 그래서 1번 7월 6일 날 주 상문의 애상매입금 3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것이 아니라 보통예금이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명상사 발행 약소금, 이것은 뭐겠어요? 계정 과목이 바드럼이죠. 바드럼으로 줘버렸대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으로 준 게 아니라 바드럼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라. 그러면은 일반 전표 입력하겠죠.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사건 현장 7월 6일날 사건 현장 하시니까 차변의 애상매입금 맞죠? 주 상문의 애상매입금을 대변의 보통예금이 아니라 뭘로? 바드럼을 줘버렸대요. 바드럼이고 거래처는 어디요? 상명상사에게 지급을 했다. 바드럼 상명상사의 바드럼을 주 상문의 애상매입금을 갚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서 직접 수정을 해주면 되겠다. 문제 2번은 12월 13일 날 영업부 사무실의 전기요금 12만 1,000원 공급대가죠.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현금 지급한 것으로 일반 전표 애기 처리하였으나 이는 제조 과정에 발생한 전기요금, 사무실이 아니라 공장의 전기요금, 전력비죠. 전력비. 계정 과목은 전력비로 확인됐대요. 그럼 여기 전력비로 고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러면 여기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51번 해야죠. 51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야 될 것을 일반 전표에 잘못 입력했대요. 그러면은 해당 날짜에 가서 수도광열비 현금 이 분계를 삭제를 하시고 새롭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12월 13일 수도광열비 현금 이게 잘못했다. 그러면 체크를 하시고 삭제 F5번 누르면 되죠. F5번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는 닫기를 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야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12월 13일 날 전표용은 세금계산서 받았네요. 그러면 51번 품목은 전기요금 전기료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12만 1,000원인데 공급대가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죠. 그러면 나누기 1.1 해야 돼요. 나누기 1.1에서 11만원 부가세는 11,000원. 거래처는 어떻게 있어요? 한국전력. 전자요? 전자죠. 분계는 혼합하시고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전력비가 500번대죠. 500번대 전력비. 대변의 돈은 현금으로 12만 1,000원 줬다.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다. 자, 잘 됐죠? 다음은 전산회계 1급 107회 실무시험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을 해보겠어요. 결산은 3문제가 나오죠. 3문제. 그래서 1번 결산일은 12월 31일이죠. 기준으로 해서 대한은행의 장기차입금 지금 장기차입금을 갚아야 된대요. 그래서 내년에 갚아야 된대요. 그러면 처음에 빌릴 때는 장기였지만은 이제 내년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대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장기차입금에서 장기차입금을 없애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하셔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날
12월 30일 에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을 없애고 장기 차입금 그렇죠 넣어줘야죠. 갑별도이니까. 그래서 대한은행의 장기 차입금이 5천만 원이니 내년에 갚아야 돼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로 유동성 장기부채 여기는 대한은행이죠. 대한은행에서 5천만 원 이와 같이 입력하시면 되겠대.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 여기는 1년짜리죠. 1년짜리 장기부채로 유동성 부채로 바꿔주는 거 이와 같이 입력하시면 되고 문제 2번은 무형자산인 특허권 내용연수가 5년 정액법이래요. 정기말 상각후 잔액은 2,400 지금 미상각 잔액이 2,400 있다 있죠. 특허권은 2022년 여기는 이제 시험 볼 때는 2023년이에요. 근데 올해는 여기는 2023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2023년에 1월 10날에 취득했던 매년 법정 상각 범위까지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하고 있다. 특허권에 대한 단기분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산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2023년에 취득했어요. 그때 취득가는 몰라요. 취득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취득가는 알 수 없고 지금 작년에 한 번 상각했어요. 한 번 상각한 후에 그 잔액이 2,400이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2023년 1월날 취득해가지고 한 번 상각했어요. 상각하고 그 기말 잔액이 2,400 있다. 그래서 2024년에 상각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이 상각비를 구했어요. 이 상각비를.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네요. 정액법인데 취득원가가 없어요. 취득가를 몰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랬을 때 감가상각비는 남은 잔액 여기 남은 잔액 있죠. 남은 잔액에서 나누기 남은 연수 한다 했죠. 정액법에서 취득원가를 모를 때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이 감가상각비는 남은 잔액 나누기 남은 연수. 그러면 지금 이제 2024년 취득해서 한 번 상각해서 남은 잔액이 2,400이죠. 여기 2,400이네. 2,400만원. 남은 연수는 총 5년이에요. 5년. 내용연수 5년인데 한 번 상각했대요. 그러면 남은 연수는 4년이죠. 4년 동안 상각하죠. 2,400을 똑같은 금액으로 4년간 상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600만원 나오죠. 600만원.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상각비는 600만원이에요. 정액법이기 때문에 2024년에 600 했어요. 그럼 2023년도 600이에요. 2025년도 600. 똑같겠죠. 여기도 600. 정액법이니까 매년 금액이 일정이에요. 그럼 600을 5번 상각하니까 취득가는 3,000이네. 3,000. 3,000에서 600을 빼니까 2,400이 정기말 잔액. 이 정기말 잔액이 2,400이 기초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또 600을 상각하면은 이제는 1,800이 남겠죠. 이것을 계상을 하래요. 그럼 이걸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에 가서 고정자산 감가상각 고정자산 등록하셔가지고 여기에는 뭐겠어요? 특허권 코드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대충 할게요. 취득 연도는 2023년 0101 정액법이고 여기는 지금 2024년에 하는 거죠. 기초가액은 얼마로 해야 돼요? 2,400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말 상각액은 600 3,000이죠. 그래서 상각 대상 금액의 3,000을 5년간 상은 60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시험 볼 때는 여기 입력하란 말이 없으니까 저기 입력하란 말이 없잖아요.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연습 차원에서 제가 입력을 해주는 것이고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뭐겠어요? 600이 나왔잖아요. 600이 나왔으니까 이걸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는데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 1월부터 12월, 여기 12월이죠. 그래서 무형자산 삼각비는 여기 있어요. 무형자산 삼각비는 판관비 있죠. 4번에 판관비에 가셔가지고 무형자산 삼각비 특허권이 600만원 삼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무형자산 삼각비 특허권 600만원 적어주면 된다. 그럼 나중에 이제 전표 추가하면 자동 분개가 돼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일일이 할 필요 없어요. 이걸 일반 접비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여기다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3번은 법인세 비용이 1350 있대요. 법인세가 1350이 발생했습니다. 법인세 중간에 납세액은 선납세금을 했다. 그러면 선납세금을 찾아야 돼요. 선납세금이 얼마냐? 찾아야 돼요. 그래서 결산에 가면은 결산 자료는 법인세 등 나오죠. 선납세금 680 나와 있네.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선납세금은 680. 그럼 여기다 680 적어주는 거예요. 똑같이. 선납세금이 680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680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내야 될 금액이 1350이잖아요. 근데 이미 선납세금, 이미 법인세 낸 게 680 있대요. 그러면 1350 중에 680을 빼니까 얼마예요? 670을 추가로 내야 된다. 추가로 내야 되죠. 그래서 680은 선납세금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1350 여기 1350이 됐죠. 1450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670이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670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다 됐어요? 다 됐으면 반드시 전표 추가를 해야 돼요. 전표 추가.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면 S. 그러면 이제 결산 분계 완료됐다 나오죠. 여기 완료 표시가 나오잖아요. 결산 분계 완료. 완료가 잘 된 거예요. 내가 이게 잘 됐는가 확인하려면은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12월 31일 전표를 보시면은 12월 31일 날 전표를 보면 결산 자료가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죠. 결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납세금 680, 법인세 미지급세금 670 이렇게 나오죠. 무형자산 삼각비. 내가 일반 전표에서 전표를 하지 않았어도 결산 자료이면서 추가로 하면은 이와 같이 자동 분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잘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산 자료 입력해서 1월부터 12월 전에 입력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에서 쭉쭉 입력을 해주시고 특허권 입력하고 선납세 입력하고 반드시 전표 추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결산이 완료가 된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6번 장부 조회하는 문제. 장부 조회.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문제가 나오는데 6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대비 증가액은 얼마인가? 이게 6월 30일 해가지고 정기말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를 해요. 그러면 재무제표 가셔가지고 여기 결산 재무제표 가셔가지고 재무상태표 클릭. 재무상태표에 6월이죠. 6월 말. 6월 말. 그리고 여기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기초부터 6월 말 잔액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쪽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2023년 12월 30일 정기말 잔액이죠. 여기 비교를 하래요. 비교를 얼마큼 플러스가 됐는가 얼마큼 마이너스 됐는가 그걸 비교를 하라. 그래서 무엇을 비교하는 거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재무제표를 거쳐야 돼요. 관리형이냐 제출형이냐. 관리형 제출형. 제출형을 오니까 여기 나오죠. 현금 및 현금성자산. 그래서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여기 제출형이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단기 말은 6월 말은 2억 8,460만 9천원. 그 다음에 정기 말은 여기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9,200에서 2억 8,400 늘었네. 장사를 잘했네.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2억 8,400에서 9,200 정기말 잔액을 빼니까 1억 9,100 78만 6천원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 계산된 금액은 구해가지고 답안지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답안지. 실제 기출문제 보면은 답안을 입력하는 데가 있다. 그것은 실제 문제를 풀어볼 때 이렇게 해보시고 2023년 일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 여기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매출액 중 세금계산 발급분 공고가액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일기 확정 매출액 중 세금계산 발급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부가가치 가셔가지고 부가세 신고서를 가시면은 부가가치 신고서를 가면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분.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분 해가지고 여기 세금계산 발급분 있죠. 근데 세금계산 발급분이 과세도 있고 그 다음에 영세도 세금계산 발급분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과세뿐만 아니라 영세 세금계산 발급분. 그래서 여기 이 금액 3억 5,100하고 3,800하고 두 개를 합한 금액이니까 3억 9천 18만원 나오죠. 이 금액을 적어줘야 돼요. 답안지에 가면은 실제 답안에 가면은 적는 난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적으시면 돼요. 그럼 뭐 별거 아니니까. 네. 자, 이와 같이 풀고 마지막으로 문제 3번 6월 1일부터 6월 30일 중에 재상사 거래처가 나왔어요. 이 재상사에 대한 예상매금 결제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여기 거래처가 나오면은 반드시 거래처 원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회계관리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여기서 해결돼요. 여기서.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가시니까 여기 잔액이죠. 내용 총괄 잔액 있는데 잔액. 그래서 몇 월부터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예상매입금이래요. 그래서 여기 엔터 쳐도 되고 거래처를 직접 입력해도 되고 어느 게 빨라요? 엔터 치는 게 빨라요. 거래처는 어디에요? 재상사. 여기 절로 위에 있네요. 재상사의 지금의 결제금액 얼마를 갚았냐? 여기 결제금액 그러니까 4천만원 갚았네. 4천만원. 재상사 예상매입금을 6월 달에는 4천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4천이에요. 4천. 여기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더블 클릭하니까 지금 내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초가 얼마 있는데 8,200 있는데 그 중에 4천 갚아가지고 지금 기말 잔액은 4,250이 있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하면 또 분계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와 같이 107회 전산회계 1급을 기출문제를 풀어봤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